발주처 같은 경우는 그 건축사가 그 금액대로 설계를 수행해야 되는데 건축사가 추정공사비 증가분 문제 때문에 추가 설계 용역 비용을 지급해달라.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 서로 싸우면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분쟁 재정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쟁 판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공발주를 통해서 공공시설물을 설계 계약을 하고 또 여러 사정 때문에 공사가 변경되고 추가 설계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계약한 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발주처와 싸우기도 싫고 또 발주처에서 이 내용이 추가 설계비 내용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분쟁이 생긴다면 많은 사무소가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분쟁 재정 신청을 통해서 그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이 사례를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공공시설물 설계 계약한 다음에 추가 설계비 문제 가지고 공공발주처와 건축사 간에 분쟁이 있는 그 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분쟁 조정 신청이 있고요. 이 내용은 분쟁 재정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재정이라는 내용은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신문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이 분쟁 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대부분이 조정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법률적인 판단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내용은 공공발주를 통해서 발주처와 건축사 간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발주처에서 국토교통부에 분쟁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분쟁위원회 제정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혹시 분쟁전문위원회에다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인근 주민 이 부분도 해당할 수 있고요.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또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또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여러 가지 재정 대상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이 내용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쟁 재정이 법률적으로 판단을 구한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에 대한 재정 사례를 보면은요,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공공시설물 신축공사 설계 용역에 관련된 추가 용역 대금의 분쟁 재정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2024년 4월 3일에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쟁 유형은 설계 계약이고요. 조정 결과는 성립이 되어 있다. 그리고 조정 연도는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재정으로 시작을 해서 사건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조정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어서 조정연도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간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은요, 공공시설물의 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의 군수라든가 지자체장이 되겠죠.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용역 계약한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발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신청인은 그 용역 업무를 진행한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건축물 계열을 보면은 일반 철골 구조고요. 용도 및 규모를 보니까 가공 공간이나 포장 및 창고 공간, 그리고 조리 실습실, 사무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대략 4,800제곱미터로 나와 있고요. 예정 공사비 그리고 설계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청인, 그러니까 발주처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공입찰을 통해서 설계 용역을 수행하게 된 좌로, 그러니까 건축사죠. 건축사가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초 과업 지시서 등을 통해서 이미 설계 용역 대금을 알고 있었고 이 금액대로 설계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추정공사비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설계 용역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과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재정을 신청하게 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은 공공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업 지시서가 나오죠. 과업 지시서에 설계 용역 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 용역 대금을 알고 있고 발주처 같은 경우는 그 건축사가 그 금액대로 설계를 수행해야 되는데 건축사가 추정공사비 증가분 문제 때문에 추가 설계 용역 비용을 지급해달라.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 서로 싸우면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분쟁 재정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보시면은 발주처와 건축사 간의 최초 공공 입찰 시에 설계 용역 대금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설계비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건축사도 이를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잔여 업무를 완료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발주처는 건축사 보고 잔여 업무를 다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신청인 즉 건축사는 초과한 추정공사 대금에 대한 추가 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잔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다. 여기서 잔여 업무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다. 즉 추가 설계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신청을 아예 안 하겠다. 이 부분이 잔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좀 살펴보고요. 피신청인 즉 건축사의 주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청인 건축사의 주장을 보면은 건축사는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설계에 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즉 발주처에 문제가 있었다. 발주처에 귀책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설계 관련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종적인 추정공사 대금이 최초 낙찰공사 대금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서 설계 용역비도 증액해서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공사비 부분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입찰 당시와 설계 진행할 당시 그 사이에도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즉 문제는 입찰 당시 공사대금보다 2배 가까이가 증가를 했다. 즉 공사비가 2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도 증액해서 청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신청인의 주장을 계속 보면은 착수 보고의 시점부터 발주된 설계 용역 비용으로는 도저히 건축물을 설계할 수 없다고 실정 보고를 했습니다. 실정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실정 보고를 했고요. 용역을 또 진행을 하면서 3차례 이상 담당자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 비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서 발주처가 분쟁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피신청인 건축사, 즉 용역을 하는 건축사 같은 경우는 근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 그래서 실정 보고서를 공문으로 작성해서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용역 진행 중 3차례 이상 그 내용을 발송을 했다면은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식적인 문서를 발송을 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자료를 제출을 해야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용역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이라든가 실정 보고, 공문서 이 내용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와 건축사 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분쟁 재정을 신청을 했고, 그러면은 신청한 그 내용부터 어떠한 절차로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진행 경과를 보시면 2023년 6월 7일에 재정사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율 회의도 하고요. 요청사항을 정리 제출하고
또 건축 분쟁, 조정 사건 접수 사실을 알리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요청도 했고요. 양 당사자 간의 답변서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증거 자료입니다. 증거 자료.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공문서를 발생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공사비가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분쟁 재정에 관련된 내용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조사 결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살펴보고 용역대금 지급 공문도 확인을 하고요. 각종 자문 결과 등을 제출한 다음에 그 내용도 하나하나씩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신청인의 자녀 업무가 무엇인지 이 내용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분쟁 재정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많고요. 가급적이면은 원문 그대로 여러분에게 해설을 할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신청인 건축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했더니 용역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설명한 대로 최초 공공 입찰 발주할 때 예정되어 있던 공사 비용으로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그 시설물을 원활히 설계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요. 세 차례 실정보고 공문을 신청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공문을 발주처에게 발송을 했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비 산출 부분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재정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분쟁 해소를 위해서 명확한 추정공사 비용의 계산이 필요했다. 자, 공사비가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추정공사 비용의 계산을 해달라. 이 내용을 양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추정공사 비용을 산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위원회에서 발주처와 건축사에게 추정공사 비용을 산출해라. 명확하게 얼마나 증가됐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추정공사비가 산출된 다음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산출된 추가 설계 용역 대금도 얼마인지를 확인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별도로 추가 공사 비용을 산출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 대금을 또 확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건축 설계 용역에서 사정 변경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해서 분쟁 해소를 위한 양보를 도출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양쪽을 불러서 서로 조금 양보해라 이렇게 도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 용역 대금에 관련된 분쟁 사건이기 때문에 공공입찰 설계 용역으로 과업 지시서에 명확한 공종 구분이 없고 또 피신청인이 즉 건축사가 수행한 업무의 완성도는 양 당사자 모두 대략 중간 설계 단계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어서 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과업 지시서가 애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공정 구분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끼리 여기까지 진행했었던 업무는 중간 설계 단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서로가 합의하고 인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조사와 답변서를 다 보고 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신청인에게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 설계 용역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종을 구분해 놓은 것은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해 놓은 것일 뿐 그것이 그 공종까지의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설명했다. 자, 위원회에서 발주처에게 대법원 판례에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건축 설계 용역에 관련된 계약서상의 공종은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말 그대로 공정은 공정이고 대금 지급 시기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즉 건축사가 실제 수행한 설계 업무량 및 차후 잔여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가 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설득을 했습니다. 즉 위원회의 판단은 공사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용역 설계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발주처를 설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사에게 설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에게는 건축사가 주장하는 추정공사 비용의 증가가
오롯이 건축 설계 용역 업무의 증가가 아니고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해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기인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히 추정공사 비용이 증가했다고 해서 설계 용역 대금을 비례해서 정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가 설계 업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물가 변동이라든가 자재비, 인건비 상승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여기서 단순히 추정 공사 비용이 증가했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설계 용역 대금도 증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설득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공사비가 물가 변동으로 증가한 부분이고, 이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건축사에게 용역비에 관련된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잔여 업무를 모두 완료하고 발주처는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2주 이내에 추가 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양 당사자끼리 불러서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대법원 판례도 보여주고 공사비 문제도 좀 설득시켜서 이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 금액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 문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발주처라든가 건축사 사무소가 업무를 진행을 할 때에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신축공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는 관리 감독을 성실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정 변경에 의해서 추정공사 대금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설계 용역 대금의 추가 지급도 고려를 해라, 이렇게 시사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경우인데요. 건축사도 계약서 작성할 때에 공정의 구분을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공정이 완료될 때마다 단계별로 성과품을 발주자인 신청인에게 제출을 해서 확인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추정공사 대금이 증가돼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설계 용역 대금에 관련된 조율을 발주처와 자세하게 진행을 해라, 이 내용이 시사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발주처와 계약을 해서 과업 지시서에 나와 있는 그 공사비 금액과 실제로 발주했었을 때 공사비 금액이 증가된다면은 추가 설계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설계비 그 내용이 굉장히 크다면 결국은 분쟁 재정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행정소송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추가 설계비가 2억이라든가 5억까지 발생한다면은 이 부분을 양보하고 가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현상 설계를 통해서 계약한 다음에 설계 변경과 업무 범위가 증가되는 경우에 행정소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발주처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추가 설계비가 없다라고 상당히 좀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은 소송을 통해서 추가 설계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근거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소송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하기 전에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도 불복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 재정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부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료를 다운받은 홈페이지의 캡처 사진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있는 분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사례 근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판결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데요. 유튜브의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협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 화면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근거 자료를 출력을 해서 담당 공무원과 합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혹시 합의가 안 된다면은 국토교통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담당 공무원과 합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